자,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적극적인 민주주의가 있을 거고 기본의 민주주의가 있을 건데, 기본의 민주주의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짓더라도 변호인은 내가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선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루킹이 돈이 없습니까? 변호인이 3명째 바뀌고 지금 변호인할 사람이 없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임명을 했다. 드루킹이 돈이 없는 거 아닌데 변호인 임명을 못할 상황이고, 드루킹이 지금 부인하고도 이혼 중이라서 뭐 폭력 소송도 있고 아무도 매너오는 가족도 없어요. 그럼 드루킹 개인이 있는데, 근데 드루킹이 지금 가족 외에는, 친족 외에는 접견 제한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드루킹과 같이 사회 활동을 했던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을 만날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편지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드루킹하고 서유기도 이렇게 접견 제한대가 있대요. 그리고 변호사는 안 한다고 나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야 같잖아요. 제 변호사 많은 분들을 알지만 변호사라는 것이 돈이 중요하잖아요. 검찰 무슨 법원하고 맨날 관계해서 돈 버는 게 일이지요. 뭐 사회정의가 우선입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변호사들이 돈도 안 되는 이런 사건에 맡아가지고 검찰 찍히고 법원 찍히고 청와대 찍히고 내한테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네이버는 드루킹과 관련해서 보도되는 기사를 일부러 안에 숨겨서 지금 한국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가 없고 접견에 대해서 자유가 없고, 더 나아가지고 이 기사들이 숨겨지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기에 검찰, 경찰은 위에 눈치 보고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적당히 끼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촛불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 이게 나라냐고 박근혜를 쫓아내고 민주주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원하는 민주주의가 자신의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이들이 원한 진정한 민주주의였는가? 저는 사람이 진보고 보수고 떠났어요.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상식 없는 일을 얼마나 질타를 합니까? 사람은 상식이 있어야지요. 이딴 식으로 모든 국가 권력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통제하면서 접근도 시키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특검 통과시켜놓고 국무회의 얼결 넣게 하고, 물론 김경수의 죄가 어떤 사람이 그랬더만요. 정치적인 게 크지 배우가 이렇게 있어서 그 죄가 크냐? 아니지요. 정치적인 죄라는 거는요, 솔직히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봐서 아는데, 법률적으로 빠져나가고 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뭉개는 능력이 이 정권이, 좌파가 한국당이나 보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현실적인 죄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정치적인 죄 가지고 얼마든지 투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들은 끊임없이 현실적인 죄를 만들어서 붙여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드루킹 변호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한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을 이번에 드루킹 변호인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40살 먹은 김혜영 변호사라는데요. 자, 사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부 선임 변호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드루킹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할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그만두게 된 원인은 드루킹이 자꾸 밖에 언론으로 뭘 전달할까봐, 그래서 국선 변호사 같은 사람은 아주 형식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이제는 검찰, 경찰에 이어 법원까지도 장난을 치고 있어요. 법원이 드루킹과 서유기에 대해 외부인 접견과 편지 교환 금지 처분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조선일보에 드루킹 폭로 편지가 실리고 난 뒤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 달간 변호인과 직계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 달간이 특검에 가는 핵심 기간으로 특검이 이렇게 임명되어지면 그 준비를 해가는 그런 시간일 건데, 그런 시간 동안에 드루킹이 국선 변호인은 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국선 변호인이고, 가족은 접견을 안 하니까 이렇게 원수가 져서, 그러면 드루킹은 외부 사람을 사실상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들어준 거예요. 외견상으로 보면 국선 변호인 있지 않냐 하지만, 국선 변호인이 드루킹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반영을 하고 좀 드루킹이 현 정권과 대항하고 있는 수단들을 밖에다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하나 가다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오늘 네이버가 드루킹 관련 기사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관련 기사들을 묶어서 분류하고 있으나 드루킹 기사는 이런 이슈별로 기사에 이렇게 아예 넣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관련 기사가 뜨거운 이슈임에도 네이버는 드루킹을 주요 이슈로 이렇게 잘 찾아보기도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선거 기간에 포털 사이트도 언론사로 평가되어 공정한 배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꼼수이고 편향적인 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드루킹 일당이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한 댓글 50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경공모 서유기 박모의 이 기소 내용 중에서 당시 이들이 조작한 50개 댓글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네이버 기사 하나에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개에 지금 비판 댓글이 우세하도록 했다라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때 이제 정권하고 틀어져서 오사카 총영사를 두고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을 이렇게 조작했다, 이건데요. 근데 경찰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의 추천을 매크로로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 50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 전부 땀 흘린 선수가 무슨 죄냐, 문체부 청와대 여당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2개를 포함해서 대부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어투로 작성된 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온 나라를 북한에 뜯어 바치는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심판하자, 뭐 이런 것들이 조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일당들이 이때쯤에는 굉장히 이 정권에 화가 나서 공격하는 내용들을 주로 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오늘 보면 야당이 댓글 조작에서 지금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관련되어서 남재준 전 이 국정원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어제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남원장은 댓글을 조작하는 부분에 관계된 게 아니라 원세훈 때 있었던 댓글 수사를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제 검찰들이 수사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울 이 중앙지검에 이제 윤석열이가 이 국정원 댓글 이 수사 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재준이 3년 6개월, 국정원 간부 5명과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2명도 벼락이 같이 떨어져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때 검사 1명 자살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이 정권의 국정원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국정원 자체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수사 방해를 했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수사 방해를 현재 드루킹의 댓글 조작 수사 방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이 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실이 하고 있고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몇 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요. 국정원이 이 정도 했다고 이렇게 받았다면 지금 드루킹 수사 방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댓글 조작 국정원은 유치원생이고 드루킹은 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은 2012년에 원세훈 원장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교하면 그때 국정원은 유치원생이고 드루킹은 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일리가 있는가 하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 조작은 그야말로 손으로 일일이 다는 댓글팀이 있었죠. 완전히 수작업입니다. 뭐 너무 국정원이 이런 국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단 직원 70명과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3,500명이 합쳐서 3,570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불과 30명이 이들보다 훨씬 잘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은 연 30억 원을 여기에 투입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투입한 자금은 이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10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용한 아이디는 몇 개냐? 아이디가 많아야 댓글 조작도 많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는 국정원이 트위터 기준으로 391개인데 드루킹 쪽은 포탈 기준으로 2290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 게시글은 이 트위터에 국정원은 28만 9천 건 정도 했는데 드루킹 쪽은 기사에만 7만 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기사에 공감 클릭을 한 횟수는 1200회인데 드루킹은 210만 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추고 드러난 것만 이건데 실질적으로 이 투입 비용이나 인력 대비 결과물을 보면 유치원생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자, 수사기관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킹크랩이 국정원의 기술력을 뛰어넘는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술진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일을 보도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정보기관을 뛰어넘는 드루킹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치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기 위해 짜인 프로그램으로 이 기사 댓글창에 공감, 좋아요를 늘리거나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지금 9만여 개의 기사를 작업했다. 이 아까 말한 7만 개 잘못된 겁니다. 그래 그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그리고 네이버 메인 확보 여부를 일일이 체크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매크로를 사용하기는 사용했다는데요.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외곽팀장 김모 씨로부터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진술을 들었는데 압수물 가운데 G 매크로 사용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G 매크로라는 것은 실제로 킹크랩과 비교해서 개인 PC에서 반복 행위를 하는 거였는데 드루킹의 킹크랩은 여론 조작의 커맨드 센터, 즉 지사령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크랩은 매크로뿐만 아니라 이 온갖 기능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 자동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 유동 IP 변경 기능, 네이버 쿠키 값 초기화 기능까지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는 프로그램 수준을 놓고 보면
G 매크로는 유치원생이고 킹크랩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댓글 터미네이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이 디지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볼 때 민주주의에 훨씬 더 위협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재준을 3년 6개월 때렸으면 지금 드루킹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36년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심지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이 사람 될 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자, 이 드루킹 경공모가 이 사람이 될 때 낙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 무슨 세준 사람하고 관련해가 자기가 무슨 경제 관련해서 공정한 경제 이런 일들을 쭉 한다면서 온갖 떠벌어 놓고 실제로 자기 건물에 무슨 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낙마 위기에 있을 때 드루킹 일당이 이 홍종학이 옹호하는 댓글을 이렇게 단 정황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종학이 드루킹을 모르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서 경공모라는 모임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드루킹 일당이 주도적으로 했던 말만 선펄 운동의 이반자가 홍종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에서 욕하지 말고 고운 말 쓰자고 했을 뿐이다 하는데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선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홍종학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요. 지금 보면 김경수, 송인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우 또 이 사건 보고받았다라는 조국과 임종석. 자, 조국이 왜 그런가 하면 민정비서관이 조사를 했을 건데 조사를 하고 조국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임종석이한테만 보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임종석도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의 수상한 이런 수사 행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지시가 검찰, 경찰에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겁도 없이 지금 검찰은 법원을 시켜가지고 접견 제한을 시키고 한마디로 편지까지도 못 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금 청와대가 수사 대상의 핵심인데 당시 문캠프의 핵심이 이 일을 지시했을 거고 이것이 만약에 연관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또 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하는데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고 그럼 청와대가 이 수사의 핵심적인 대상이죠. 그러면 이 청와대가 특검의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러 가야 되고 옛날에 최순실 건 때 청와대 압수수색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가 수사 방해를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가 목격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큰데요. 이 특검을 갖다가 변협에서는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중에 특검을 맡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라. 그래서 설마 변호사가 없어서 이 특검 못 한다 소리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한국당은 드루킹 접견 제한과 또 국선 변호인이 그만두게 되는 과정, 또 드루킹에 대해서 외부와 차단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